안녕하세요. 마요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주말에 저도 즐겁게 보내고 왔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도 주말 동안의 그 움직임이 또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뭐,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밤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62.7K를 보이면서 이 일봉을 봤을 때 지금 5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좀 약간의 이 몸통으로 하락을 좀 보이면서 어쨌든 이제 5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일봉을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해가지고 6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지금 오늘의 일봉도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7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밤만 해도 이 음봉을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을 했느냐? 지금 이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이 62.3K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7시 5분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지금 64K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때, 그러니까 일봉이 지금 9시 기준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9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그 이후로 다시 좀 급락을 해서 요때 가격이 재차 한 62.5K 선까지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63.8K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제 일봉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오늘의 일봉도 9시가 되자마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왔던 바람에 요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일단 현재 시점으로는 이 7일 연속의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 선이 200일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 며칠째 요 200일선을 넘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를 지금 두드리다가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처음 이 200일선이 무너진 이후로 몇 번의 좀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지금 번번이 채차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뚫을 수 있을지, 현재 이 비트코인 자리는 꽤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7시쯤에 이런 급등이 나왔었느냐? 그 이유를 제가 요 시간대에 맞춰서 좀 살펴보니까 요 기사, 그러니까 요 기사가 지금 7시 11분 해외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7시 전후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요 기사가 뭐냐면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 시에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지원을 약속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요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지금 블룸버그에서 대략적으로 한 7시 전후로 해서 요 기사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주목을 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암호화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이 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요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스의 이런 발언도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욕에서 개최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 그러면서 뭐 암호화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뭐 국내 기사라서 제가 아직 영문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 뭐 정확하게 뭐 디지털 에셋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용어적인 사용도 좀 코인과는 차별화된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좀 두리뭉실한 이빨린 소리를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해리스 입에서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성장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리플과 SEC 간의 그 마지막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SEC가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 항소 여부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해리스의 발언에서 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그 노선을 변경을 한다면 이 리플과의 항소 여부는 포기를 하는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 SEC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뭐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좀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의 이번 사이클에 대한 운명은 SEC의 항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오늘이 9월 23일 날짜로 봤을 때는 정말 딱 2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2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SEC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6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 전통적인 약세달인 9월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7.7%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역대급의 이 9월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 지금 뭐 7%의 상승을 단 한 번도 지금 보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9월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은 9월 일주일 안에 이 비트코인이 큰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또 제가 확인을 해서 이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런데 이 트윗이 지금 크립토콘이 처음에는 8월 18일 날 올렸던 이 트윗인데 근데 이 트윗의 요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2023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를 해서 현재가 한 달 정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상승세를 전망을 한다라는 이런 분석을 8월 18일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자료가 지금 요것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요것이 이제 8월 18일에 올렸던 차트인데 그래서 요쪽이 2023년 그리고 요쪽이 2024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고점을 찍었던 이 2023년도의 그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처음으로 고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2024년에는 1월 달 그리고 2023년 4월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2024년에는 3월 달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작년과 비교해서 한 달 앞서서 4월에 찍고 한 달 빠른 3월에 찍고 그 이후로 또 고점을 7월에 찍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6월에 찍고 그리고 또 작년 8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올해는 7월에 찍고 그런데 이 고점뿐만 아니라 저점도 마찬가지로 뭐 이때는 지금 3월에 찍고 2월이 아니라 1월 말쯤에 찍었지만 그 다음 저점은 지금 작년에는 6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올해는 또 5월에 찍고
그 다음에 8월에 찍고 올해는 7월, 그리고 작년에는 9월, 또 올해는 8월에 찍어서 작년 10월에 이런 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9월에 이런 슈팅을 좀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요 8월 18일에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크립토콘이 다시 트윗을 올리면서 요 트윗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뭐 기대치를 낮추고 보고 있었지만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차트를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표시한 이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작년이 10월 달에 이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이 하락이 10월 초에 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10월 말쯤에 이런 큰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초에 이렇게 바닥을 찍다가, 그래서 제가 요 9월 달에 찍은 그 시점이 조정장세 시작으로부터 176일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이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9월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일주일 동안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남은 일주일 동안 진짜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그러면서 이 조정장세가 끝나게 될지가 지금 뭐 일주일밖에 이 9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뭐 당장 코앞에 이 9월에 이런 큰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요 조정장세 175일의 비밀, 요 분석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175일대의 그 바닥을 마지막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예상되는 그 시기가 지금 이 10월 초에는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월 초나 뭐 조금 전에 이 9월 말이나 뭐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찍고 현재는 이런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굳이 9월 말 10월 초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상승이 또 예상된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월부터 이어진 긴 조정 장세 속에서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하락 채널을 좀 돌파를 하려면 가야 할 길이 좀 멀긴 멀다. 그래서 조급함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는 지금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 고점은 높여가지 못하고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고점, 그러니까 요 65K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처음으로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65K를 넘어서는지 이것을 지켜보자,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가 지금 이루어진 이후에 좋은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성에 차진 않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게 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조급함을 버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뭐 우리 바람으로는 지금 이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상승장이 오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